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의료진이 안녕하세요, 안선수입니다. 교정과 의사예요. 오늘은 교정치료가 끝났는데 교합이 안 맞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정치료가 끝나면 당연히 나는 100점짜리 교합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교정치료가 끝났는데 교합이 맞지 않는 7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치아의 형태가 이상한 경우예요. 이게 뭐냐면 치아는 앞에서부터 7개씩 총 28개의 치아가 있습니다. 그 중에 1개라도 비율이 안 맞으면 교합이 어긋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가운데가 중심선이 잘 맞아요. 이쪽은 위아래 비율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쪽 아래도 정확하게 맞는데 이 오른쪽 두 번째 작은 앞니가 외소치인 경우는 그 치아가 작은데 그 치아를 작은 거 그대로 쓴다 라고 결정을 하신 경우에는 두 번째 치아 바로 뒤에 있는 세 번째 송곳니가 앞으로 좀 오겠죠. 네 번째도 앞으로 오고 다섯 번째 앞으로, 여섯 번째 앞으로 다 당겨질 거예요. 당겨지면 위에랑 아래랑 약간 안 맞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 치아의 비율이 어떤 치아 1개든 2개든 비율이 맞지 않는다면 교합을 100점짜리로 만들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경우는 뼈가 맞지 않는 거예요. 치아는 모든 치아가 다 형태도 이쁘고 비율도 다 맞는데 위턱과 아래턱의 뼈가 앞뒤로 안 맞는다든지, 예를 들면 무턱이라든지 주걱턱 또는 비대칭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치아가 아무리 좋아도 뼈가 심겨져 있는 뼈 자체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교합을 100점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경우는 치아의 각도를 볼 수가 있어요. 위의 치아와 아래 치아가 비율이 형태랑 크기가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해도 위아래 치아의 각도가 틀리다면 교합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결국은 무턱이냐 주걱턱이냐를 판명하는 그 뼈의 문제랑 연관되는 건데, 위의 치아가 어느 정도는 살짝 뻗어져 있어야 되고 아래 치아도 살짝 뻗어져 있어야 되는데, 뼈가 아래 턱이 나오면 이렇게, 위에 턱이 나오면 이렇게 치아 각도가 바뀌어요. 위아래 치아의 각도가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거랑 약간 벗어나 있다면 그 경우에도 교합은 조금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경우는 치아의 개수가 안 맞는 거예요. 요즘에 그 결손치라고 해서 치아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일 많이 없는 치아는 보통은 아래쪽 작은 어금니나 아래쪽 앞니, 이런 게 제일 많이 없고요. 위에 작은 어금니 없으신 분들도 있고 꽤 많은 치아가 다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치아가 1개든 2개든 그 이상이든 없다면 없는 상태에서 교합을 어떻게든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정이 끝나고 나면 교합이 약간은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우는 과거에 보철 치료를 한 경우입니다. 보철 치료는 인레이, 크라운, 임플란트 등을 말할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를 하던 크라운을 하던 브릿지를 하던 인레이를 하던 교정치료 전에 치료를 받으신 분이라면 그 당시에 삐뚤삐뚤했던 치열에 맞춰서 그걸 제작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의 형태가 이상적인 거랑은 좀 맞지 않겠죠. 그리고 삐뚤삐뚤한 게 심했던 분들은 오른쪽 왼쪽 크기가 달랐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 안 좋은 상황에 맞춰서 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치아를 배열하면 양쪽 치아 크기가 안 맞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던 치아의 형태, 크기, 비율이 안 맞는 게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약간의 교합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철의 경우에는 그 옛날에 교정치료 전에 삐뚤삐뚤했던 경우에 맞춰서 교합을 잘 씹히게 만들기 위해서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치아가 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처음 교합과는 다른 교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 교합에 맞춰놨던 모양 자체가 교정치료 이후에 교합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보철을 다시 만들면 치아 형태를 다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합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교정이 끝나고 꼭 이걸 다시 만들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달리 나누고 있고, 제 생각에는 꼭 다시 만들진 않아도 되고 쓸 때까지 쓰시다가 증상이 발견이 되면 그때는 다시 만드는 게 교합이 훨씬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6번째 경우는 환자분과 상의해서 의료진이 일부러 교합을 약간 안 맞게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치아가, 앞니가 만약에 뿌리가 약하다든지 치아가 뿌리가 많이 흡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경우에 이상적인 교합을 만들기 위해서
치아를 배열을 해가지고 씹을 때마다 그 치아에 충격이 가해지는 것처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잇몸이 안 좋고 치아 뿌리가 많이 녹아있는 상태라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과 의료진이 상의를 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는 교합을 살짝 안 되게 해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럽시다. 그러면 거기를 약간 교합을 안 맞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부 국한된 경우지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환자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의료진과 잘 얘기를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7번째를 말하기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6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치아의 크기가 안 맞는다든지 골격적인 한계, 뼈의 한계가 있다, 비대칭, 중각형 무턱이다 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고철 치료를 해놨다, 잇몸이 안 좋든지 체형 형태가 좋지 않다, 뿌리가 많이 녹아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6가지는 환자분의 상황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교합이 살짝 안 맞는 거고, 안 맞는다는 게 환자분이 느껴서 불편한 정도의 안 맞음은 아니고 예를 들면 본을 떠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교합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안 맞는다는 거지 환자분이 인지하지 못하실 정도의 교합이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7번째는 앞에 6가지의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교합이 안 맞는 거지만 7번째는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의료진이 진료를 못해서 교합이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 만약 예를 들면 저희 치과에 오셔가지고 교합이 안 맞아요 라고 물어보신들 알 수가 없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왜냐면 교정치료라는 거는 충치치료처럼 충치가 있는 걸 없애는 치료가 아니고 어떤 상황을 최종적인 교합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상태가 어땠는지도 모르고 그 교정 치료를 진행하면서 어떤 한계점들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교합에 대해서 다른 교정치과에 가셔가지고 평가를 요청하시는 거는 사실상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교정 치료를 한 다음에 교합이 맞지 않는 7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경우가 환자분마다 개개인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는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